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단 하나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전 입지는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파트의 정보점을 다 조사했어요. 통계를 내봤어요. 신동아 리버파크,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레미안 아트리치, 유재석 아파트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유느님이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아파트끼리는 거의 동시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전고점으로 보는 부동산 계급도입니다. 가볼까요? 한번 찢어 주십시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9개구의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1부터 215까지 숫자로 제가 피라미드에 쫙 넣어봤어요.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단 하나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네, 정고점 10억 이상인 아파트가 9개 구에 있는 걸 다 세봤더니 215개가 있대요. 정고점 15억 이상인 아파트는 62개, 정고점 20억 아파트인 아파트는 37개, 정고점 25억은 9개. 그러면 그 다음은 정고점 30억.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를 통틀어서 정고점이 30억 넘은 아파트는 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와. 어딜까요? 강남구 아니면 서초구? 맞습니다. 서초에 있습니다. 서초에 있습니다. 오. 반포, 맞아요. 반포. 여기 센스 있으시네. 반포에 그래서 약간 연식이 있고 중후한 단지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바로 붙은 굉장히 큰 세대 아파트거든요. 좀 더 옛날 반포자이 비슷한데 조금 더 그 고속터미널 쪽으로 붙어 있어요. 지금 지도 열심히 뒤져보고 계시리라. 여기 나왔네요. 퍼스티지. 이거 아시는 분이 꽤 실력이 있으신데요. 레미안 퍼스티지였습니다. 저희 25평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 정보점 보면 21년 10월에 30억이 찍힌 기록이 지금 남아있죠. 현재 호가는 34억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보점이 가장 높게 찍힌 레미안 퍼스티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교통. 그렇죠. 고속버스 터미널역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레미안 퍼스티지는 이제 지하로 연결되면 지하철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자체, 땅이 가진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 입지는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레미안 퍼스티지 너무 좋죠. 그 다음에 교통 379 가지고 있고 상품은 대단지에다가 이게 공군현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여기에 학군까지, 여기 윤별림, 학군도 좋고요. 커뮤니티 보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 나의 이웃들이 얼마나 경제력이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 그런 것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도 맞습니다. 같이 유지하려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다 가진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의 정고점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고점이란 무엇냐? 리센트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과거의 고점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21년, 22년 사이에 형성된 가격이 거의 정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정고점 대체 왜 중요하냐? 제가 임장을 한번 가봤는데 사장님이랑 막 길을 걸으면서 가면서 제가 뭐 9억 8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이 아파트 12억에도 거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억은커녕 10억에도 들락말락하는 상황이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사장님 언제요? 물어보니까 2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이런 정보점이 되게 최근 일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래프입니다. 했는데 옆집 아들은 반장도 하더라. 엄마 그거 한 3년 전이야. 왜 3년 전 얘기를 지금까지 와서 하는 거야. 그런 마음 상태가 이 아파트에도 다 있다는 거죠. 네, 아무리 이게 못 가도 과거에는 이 정도 갔다라는 게 그 시장을 보던 그런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아파트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다. 정보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정보점만으로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좀 위험하죠. 네, 이 정보점은 즉 사람들의 머리에 굉장히 깊이 각인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정보점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됐어요. 아파트값, 정보점 회복률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 아파트가 얼마나 회복했냐를 정보점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는 정보점 이상 올랐다. 108% 올랐으니까.
도봉은 정고점만큼 오르지 못한 거죠. 74%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다시 오른 서울 아파트, 정고점 회복 이런 거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호가는 계속 변하고 입지도 변하지만 결국은 정고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내리는 정고점의 정의는요. 정고점은 경향성이다. 아, 정고점이 15억 정도 간 단지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어. 이러이러한 입지적인 특징이 있어. 그리고 정고점 15억 정도 간 단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정고점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아파트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근데 경향성은 경향성일 뿐 다운님 15억 아파트 이렇다면서요. 이거 아닌데요? 예, 그럴 수도 있다. 1대1 매칭은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점. 두 번째는 정고점은 과거에 콱 박혀버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변화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미친 사람처럼 아파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파트의 정보점을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하고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서울 아파트 5구 타입 25평에 대해 가지고 정보점 표본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남 서초 1급지 2개, 성동 마포 2급지 2개, 강동 영등포 3급지 2개, 그 다음 동대문, 성북구, 서대문구 4급지 3개, 25개 구 중에서 9개 한번 뽑아봤어요. 강남 서초 이렇게 보시면 화려하죠? 진짜 그 정고점 높은 아파트들이 강남 서초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고점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아파트 구간을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강남 서초는 정고점이 15억 이상인 아파트 굉장히 많고, 성동 마포는 10억 이상 3급지까지, 그리고 동대문, 성북구, 서대문구는 10억 이하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고점이 15억 이상인 아파트는 내가 아파트 전체를 봐도 한 200개가 안 되는 초레어템인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해할 때 강남 서초가 오르면 성동 마포가 오르고, 성동 마포가 오르면 강동 영등포가 오를 거야,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보고 막 뉴스에서는 낙수 효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를 만들고 지금 이번 상승 흐름을 보니까 그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반은 틀리다. 네. 강남이 끝까지 차오르면 마포, 용상, 성동이 한꺼번에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15억 이상 아파트끼리는 거의 동시에 오른다는 거죠. 이제 이 낙수 효과 이미지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좋냐면 바로 이 두더지 잡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실이 자꾸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그런데 잠실을 못 하니까 잠실 다 놓쳤어. 그래서 나는 성동으로 가겠어 했어요. 성동을 계속 보면은 우린 잠실을 놓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동을 계속 보는 사이에 옆 동네에 있는 가치가 비슷한 이런 아파트들, 마레프, 고덕 그라시움, 이편한 세상 신촌은 성동구 오르는 거 기다리다가 얘네가 더 먼저 가버린다는 거죠. 물론 구별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단지들이 같이 오르고 있는지도 그걸 보시면 좋겠다. 정리하자면 구별, 급지별로 차근차근 오른다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정고점이 비슷한 단지들이 그 오르는 기세도 비슷하더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15억 이상인 아파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성동구에는 옥수 파크힐스 가져와 봤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대표적이죠. 네. 강동구에는 고덕 그라시움, 영등포구에 되게 그 당산의 신축,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고요. 서대문구 뭘까요? 이편생 신촌. 아, 맞습니다. 이편한 세상 신촌이죠. 그래서 마포에 내가 집을 사려고 했다. 마레프를 보고 있었다. 근데 마레프가 너무 올랐다. 마레프가 올랐으니 나는 마포만 보고 있었으니 공덕 구축을 봐야 될까가 맞을까요? 아니죠. 공덕 구축을 볼 게 아니고 뭐 신촌 이편한 세상이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보는 게 자산적인 선택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입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서대문구 신촌 이편한 세상은 안 가려고 하고 그냥 네네. 무조건 마포구라는 브랜드로만 지켜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무조건 성동구여야 돼요. 마포구여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윤별님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그럼 평당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를 지역 구분 없이 비교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이런 15억 이상 아파트들은요,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던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파트를
누구에 비유하고 싶냐 하면 저는 감히 유재석 아파트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허허, 우리 채널에서 윤우님이 등장한다는 건 네, 거의 모든 걸 갖췄고 그렇죠. 저의 유재석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사회자가 있나요? MC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고점 15억 이상 단지 모두 갖춘 1인자 단지고 누가 가든 야 이거 진짜 대박 좋다 너무 살고 싶다 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까 도둥이님 그라시움 아르테온 올파프 다 15억 넘는다 하셨으면 그게 저는 다 유재석 단지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오케이. 정리해보면 이제 유재석 단지는 여기입니다. 5개의 조건. 일단은 교통, 그다음 땅이 가진 위치, 그다음 상품, 학군, 커뮤니티 이렇게 5개가 좋으면 좋을수록 입지 좋음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상품이 좋다는 건 전 거의 그 연식을 기준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고 12억 1인자 단지는 그가 가진 어떤 가치도 굉장히 좋고 연식도 좋더라. 윤우님의 단지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2억에서 15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표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공덕 삼성 1차가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봐도 음.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냥 역세권이고 5호선 내리면 바로 있어요. 딱 아현 뉴타운이 언덕의 압박이 좀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공덕 삼성 1차는 언덕의 앞까지만 있어요. 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압박 중에 앞까지만 아니, 앞까지만 있다. 아, 그렇죠. 네. 맞아. 좋은 표현이네. 좀 빨리 웃어주세요. 아니, 이게 저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 앞뒤 할 때 앞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거는 연식입니다. 오케이. 네, 공국연식이고 복도식이라는 한계가 있고 방이 화1이에요. 조금 더 6호선을 따고 서쪽으로 오면은 거기에 서강 쌍용계가라는 단지가 있고 그렇죠. 07년식입니다. 이거는 진짜 상품성이 좋은 게 뭐냐면 07년식 연식이 조금 더 좋아지니까 방삼 화2 3베이 판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축은 방삼 화1 2베이 판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방삼 화2 3베이 판상이 나오면은 34평의 약간 축소형처럼 돼서 공간을 굉장히 야무지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으면 연식이 아쉽고 입지가 약간 중간 정도면 연식도 약간 중간 정도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4, 5급지, 3, 4, 5급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에는요 신축이 없어요. 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가 신축을 가졌다. 그러면 정고점이 12, 14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15억 이상으로 가버리죠. 근데 동대문, 성북구, 서대문구 같은 4급지에는 이렇게 정고점이 높은 단지들은 신축인 단지들이 80%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3, 4급지에서 전고 12억, 14억 정도는 구축일 가능성이 높고요. 입지가 약간 아쉽다 하면은 이런 단지는 어김없이 신축이더라.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장 우측 상단에 윤우님 모셔야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2급지 중구축, 2급지 구축, 3, 4급지 신축이 이렇게 윤우님 주변에 싹 감싸고 있어요. 2인자. 네, 2인자 나와야죠. 오케이. 네, 2인자 나와야 되는데 요즘 대세 박명수 씨가 아니고 이런 조세호님 세호님. 저는 이제 정고점 12, 14억은 조세호 단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고점 어디로 가면 될까요? 10억에서 12억 미만 와보니까요. 성북구, 서대문구 이제 4급지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동아 리버파크,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레미안 아트리치. 아마도 레미안 아트리치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오케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트리치 2019년식이에요. 엄청 좋죠. 연식이 좋고 여기 쓰여 있지만 석관동 대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위치가 약간 애매한데 주변이 낙후돼 있고 아주 깔끔한 동네는 아닙니다. 이 아트리치라는 단지 자체가 상품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장급의 아파트가 된 거죠. 기름 6단지 레미안도 한번 가볼까요? 기름 6단지 네. 레미안. 클라시아 있고 클라시아. 성북구 대장 옆에 센터피스. 센터피스 있고 근데 사실 이거 두 개 들어오기 전에는 이 레미안 6단지가 대장이었어요. 네, 여기 가보면은
그 레미안의 위용이 느껴지는 굉장히 넓은 동간거리, 평지로 이루어진 어떤 안락함, 그런 것들을 이 6단지 보면 느낄 수 있으시거든요. 과거의 대장이고, 그리고 여기 생활권을 사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초신축, 센터피스나 클라시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6단지가 그 다음 선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신동아 리버파크였죠? 네, 사실 이 신동아 리버파크 주변에는 좋은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평 지금 이제 9억 후반, 이제 10억 들어갈 거고요. 곧 30평대는 11억 중반에서 12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동네 구축 중에서는 진짜 최고예요. 신동아 리버파크가. 언덕이라서 다니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던데 괜찮아요. 언덕을 안 가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 단지의 특징이 뭐냐? 신동아 리버파크는 이제 동작 구축들 중에서 최고. 그 다음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은 신축 빼고 그들 중에 최고. 레미안 아트리치는 뭐냐? 그 동네 그 생활권 안에서 최고라는 거죠. 그 우리 전고점 15억 되는 단지들 있잖아요. 완전 학생 회장인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엄청난 인싸. 그 다음에 전고점 한 12억에서 아까 우리 봤던 조세호 단지들은 약간 반장 정도. 반장. 그럼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은 뭐다? 그 줄의 짱. 그 분단 이렇게 쓰면 줄의 짱. 네, 그래서 여기는 모둠장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안에서 워너비 단지예요. 그 생활권 안에 사는 사람이 야 저기로만 가도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단지예요. 실제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한번 넘버링을 해볼게요. 신동아 리버파크는 입지가 그래도 저는 꽤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연식에서 아쉽죠. 여기. 그 정도쯤에 있다. 네. 입지는 중간이고 네. 연식은 중간 중에서도 별로. 좀 좋아. 네, 좀 좋은 편이고 오케이. 연식은 별로다. 오케이. 그다음에 레미안 아트리치. 아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위에 있고요. 그 역세권이 아니라서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입지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기름 6단지 레미안은 연식은 중간이고 입지도 중간 정도. 이게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요 대각선 끝으로 갈수록 가장 좋은 거고 여기서 그렇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역시 정확하십니다. 오케이. 저의 의도를 어쩜 이렇게 잘 알아주시는지. 척하면 척이에요.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연식 좋은 아파트들이 싹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연식이 좋은 아파트고요. 3호선 타고 사대문 들어가시는 분들, 강남까지 가시는 분들, 교대역 가시는 분들 여기 주거지로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거주 가치가 굉장히 높고 사실 이 정도 단지를 서울에서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가만 보면 점점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만 전세가가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측면에서는 이 단지는 어디일 것인가를 맞춰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 단지는 어디일까요? 네. 그래프만 보고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이게 바로 2인자 단지 힘입니다. 전고 10억 넘으면 굉장히 훌륭한 단지거든요. 나와버렸다. 뭐야 나왔어. 맞아요? 네, 정답은 근데 여기가 이제 초역세권이고 맞습니다. 거래 잘 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뭘 보고 맞추는 거야? 저는 그렇게 임장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안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